경상북도가 내년 도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등 교육당국이 본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송년 기획뉴스 오늘은 우리 식생활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았던 일본 방사능 오염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강추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다시 매서운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구미는 영하 3도까지 낮아졌고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5도 이하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전 한때 울진 등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1cm 내외 눈이 내리면서 쌓이겠습니다.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도 역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토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동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일요일도 역시 비슷한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주말 내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도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 개도 700주년을 맞아 문화와 창조로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도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로 잡았습니다. 신라와 유교, 가야 문화 기반 구축을 통해 문화의 산업화를 이루고 제조업과 농업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등으로 도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문화적인 또 행정적으로 도청 이전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개발축이 하나 더 생기니까 결국 경북의 빵덩어리 좀 커지도록 하는 그런 희망을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청 신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곤역별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각종 FTA 발효에 따른 종합 대책 마련, 도민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복지, 경북의 정신을 세계적 가치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아 남북관 신공항과 백두대간 사업 등의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각종 대선 공약 사업 대응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자꾸 지방이 낙후되기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많은 정치인들과 또 지역 언론, 제야 함께 이 문제를 우리만한 문제가 아니고 지방의 문제인데 풀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 재정 부담 확대 및 수도권 규제 완화, 각종 FTA 발표 등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기회와 위기 속에 새로운 출발을 앞둔 경상북도. 내년 2014년은 경북 발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해 첫날 대구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 지역 구군별 해맞이 장소는 동구 아양기찻길, 서구 와룡산 상리봉 헬기장, 남구 앞산 산성산 정상, 북구 우남지 수변공원, 수성구 천을산 정상, 달서구 와룡산 제1헬기장, 달성군 화원동산 전망대 등입니다. 해맞이 행사는 풍물놀이와 지신밥기, 희망시 낭송, 기원제, 소망풍선 날리기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지고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기관단체에서 떡국 등을 제공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0총림 동화사가 올해 마지막 날인 이달 31일 동화사 대웅전에서 제2종 타종 법회를 갖습니다. 31일 밤 10시부터 새해 소원 등달기와 점등식, 촛불기원 탑돌이가 열리고 송년 법회에 이어서 자정부터는 대웅전 마당 종각에서 타종식이 열립니다. 타종식은 주지 성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내빈과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종을 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타종식이 끝난 뒤에는 불자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봉서루와 설법전을 새벽 3시까지 개방할 예정입니다. 더덕을 캐던 사람을 엽총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송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 40분쯤 청송군 부남면의 한 야산에서 사냥을 하던 중 더덕을 캐던 주민 46살 이모 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뒤 시체를 묻어 유기한 혐의로 42살 이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이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아 산에 묻혀있던 이 씨를 발견한 경찰은 청송 지역 수렵 허가자를 중심으로 사건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사람과 대조해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관련 기관과 단체와 협약을 확대하고 교육 지원 홈페이지도 구축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인 문경 서중학생들이 대전의 과학단지를 찾았습니다. 학교 밖에서 다양한 과학 체험을 하며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대한 원리를 생각해내고 하는 걸 좋아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핸드폰의 원리를 더욱더 재미있게 생각해내고 네트워크 통신 분야로 더 공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린다는 자유학기제 정착의 관건은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체험활동 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경북교육청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경북육상연맹, 도립교양학단, 국악협회 경북도지회 등 47개 기관단체와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의식 수업 중심을 어떻게 탈피를 하고 학생 활동 중심으로 그래 하면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만족스러울 것이고 교과 활동 시간에도 아마 즐거운 생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자유학기제 교육 지원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6개 학기 중 한 학기 동안 실시되며 국영수 등 교과 수업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중간고사와 기말시험은 치러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은 도입을 원하는 학교로 점차 확대되고 2016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설자금 600억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00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으로 따지면 1,200억 원이 됩니다. 새해 1월 2일부터 29일까지 한 업체에 4억 원 이내로 지원해 중소기업이 원자재 대금으로 쓰거나 종업원 상여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2013 송년 시국대회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철도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현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합법적으로 파업 중인 노조를 강경 진압하고 있다며 오늘 저녁 7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2013 송년 시국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사태를 덮는 데만 급급하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개혁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핵연료세를 부과해서 원전 안전과 환경 보존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둔 일본의 13개 자치단체들은 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의 가격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976년부터 도입돼 벌써 30년 넘게 원전 사업자에 대해 연간 1,400억 원에서 2,400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사용 후 핵연료세까지 신설해 핵연료 공정 전반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핵연료세는 원전 안전과 환경 보존 등에 사용되는데 자치단체들은 세율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에도 독일과 핀란드에서도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핵연료세가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별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유연탄에 대해 과세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국내 전력 생산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원전은 유일하게 무과세를 고수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대책 강화 등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보니 우리도 핵연료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내 핵연료세 도입을 위해서는 과세 대상과 세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전의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 과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활약한 네덜란드 출신 릭 벤델 헐크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 시즌 모두 24경기에 선발로 마운드에 올라서 7승 9패에 평균 자책점 3.95를 기록한 벤델 헐크는 특히 한국 시리즈에서 2차전에서는 선발로 5차전에서는 중간 개투로 등판해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는 인상적인 호투를 펼쳤습니다. 벤델 헐크는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전지훈련 괌 1차 캠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지원 중단 지침을 내린 데 대해서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가 성명서를 내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경북 학운위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열악한 지방 재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상당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는데 아무 대책 없이 이를 금지한 것은 지방의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운위연합회는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경비 지원 중단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경비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마련한 송년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생활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았던 일본 방사능 오염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장을 보는 소비자들은 생선을 살 때 원산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생선 같은 거 구입할 때 많이 좀 고민도 하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고 좀 더 저희 나라 쪽으로 괜찮은 거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많이 신경이 쓰이는 편이죠.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사고 발생 2년 뒤인 올해 여름입니다. 사고 원전 주변 해역에서 잡힌 생선이 여전히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불신감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생선 먹기를 꺼려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수산물 판매량이 7% 이상 급감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했던 명태와 고등어가 40% 이상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했을까요? 같은 기간 축산물 판매량이 6% 늘었습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학교 급식에까지 퍼지면서 교육청이 수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학교에서 방사능 측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식단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동태나 이런 그런 생선 종류를 갖다가 저희들 다른 식품으로 대체했습니다. 일본산 식재료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식 전문점과 횟집들은 찾아주는 손님이 점점 사라지자 줄줄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우리 식탁을 덮은 방사능 공포, 식생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반면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조사한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07로 나와 지난달 108에 비해 조금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지난달에 비해 다소 비관적으로 움직였음을 반영합니다. 대구 경북민들의 현재 생활 형편과 앞으로의 생활 형편을 묻는 항목에서는 모두 지난달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가계 수입 전망도 다소 떨어졌습니다. 김천 상공회의소가 김천 지역 6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73.8로 나타나 3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부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예상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가 50.8%로 가장 높았고 2015년 이후가 33.8%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대구 한의대학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올해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학기관평가 인증은 대학 발전 계획과 학생 교육,
대학 재정 등 54개 기준에 충족할 때 주어지는 것으로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공인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 인증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5년간이며 교육부가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등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반영하는 요소입니다. 다시 매서운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구미는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도 5도 이하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전 한때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리면서 쌓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곳곳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눈이 산발적으로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영천과 청도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다시 영하권으로 낮아졌습니다. 낮 기온도 두 지역 모두 3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상주는 영하 4도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도 1도까지밖에 오르지 않아서 종일 춥겠습니다. 봉화는 현재 영하 6도, 청송 영하 5도의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도 모두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주는 영하 3도 가리키고 있고 울릉도는 낮 기온이 영하 1도에 머무르면서 춥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스키장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스키 타기 좋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아침 한때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지만 야외 활동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한파는 오늘 이후 2, 3일 정도 이어지겠고요.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